위탁 가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탁해서 양육하면서 일시적으로 친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위탁 가정이 해야 될 역할, 예,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볼게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일시적으로, 예, 일정 기간 동안 친부모를 대신해서 위탁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보호자가 되고 부모가 돼주셔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영구적으로 이 아이를 내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예, 가정이 부모가 그 역할을 충분히 다해서 부모로서의 역할이나 가정의 어떤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서 원가정으로서의 복귀를 돕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는 거. 이게 위탁가정의 부모가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탁가정의 유형은 다음에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일반 가정위탁, 예, 그리고 전문 가정위탁, 그리고 일시 가정위탁,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2021년 6월 30일을 기점으로 위탁가정의 유형이 변경됐어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 변경된 내용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니까 현황은 기존의 자료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도별 변화라든지 추이를 살펴보니까 현황은 기존에 있는 위탁가정 유형을 가지고 현황을 살펴보지만 여러분들이 위탁가정의 유형은 이거야 라고 얘기할 때는 새롭게 우리가 정비한 내용을 중심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가정위탁은 크게 두 가지죠. 예, 조부모를 포함한 우리가 대리양육 위탁가정이라고 얘기했던, 예, 조부모를 포함한, 그리고 친인척 위탁가정이라고 얘기했던 친인척들이 위탁해주는, 그래서 조부모를 포함한 친인척과, 예, 그리고 그 외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 가정위탁, 이렇게 나누는데요. 친인척 일반 가정위탁, 친인척 외 일반 가정위탁,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전문 가정위탁은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들을 양육하는 위탁가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피해를 받은 아이, 예, 그리고 아이들의 연령이 너무나 낮아요. 36개월 미만의 아동들, 예, 그리고 장애 아동들, 예, 그리고 경계선의 어떤 지능을 갖고 있는 장애 아동,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위탁가정의 부모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특별한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니까 그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그러한 교육을 별도로 받은 분이라고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전문 가정 위탁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일시 가정 위탁.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긴급 보호 조치로 인해서 아동을 일정 기간 동안 위탁해서 양육하는 건데 그 위탁 기간이 좀 짧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탁 가정이 되기 위한 기본 조건이 있어요. 예, 어떤 조건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위탁 가정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되고 양육하기에 적절한 뭐가 있어야 돼요? 소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 이 양육하기에 적합한 소득이라고 하는 게 그 기준은 얼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부모가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소득과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소득세를 계속적으로 낸다거나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성실하게 납세를 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는 지속적으로 그런 부모면 충분히 적합한 소득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위탁 아동에 대한 종교의 자유 인정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할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는 분들이어야 되는 거죠. 종교의 자유, 내가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취미를 생활을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어라고 하는 건 아이의 발달권이기도 하고 아이의 기본적인 권리이기도 해요. 그러한 것들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수 있는 부모여야 되는 거고요. 연령도 중요하거든요. 부모가 있을 때는 이 부부 모두 25세 이상이셔야 되고요. 위탁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너무나 많으면 안 되는데 사실은 60세 미만이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은 거긴 해요. 그런데 법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위탁 아동과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어야 된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에서 위탁 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적합한 환경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 조건, 이러한 규정 조건 아니래도 예시를 들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보편적으로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위탁되는 가정의 자녀 숫자도 중요하거든요. 자녀가 없거나 또는 이 위탁된 아동까지 포함해서 4명 이내여야 돼요. 예, 4명까지인 거죠. 그런데 18세 이상은 자녀가 있어도 그 아이는 성인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치기 때문에 18세 이상의 자녀 숫자는 빼고 예, 전체적으로 본인의 자녀, 위탁된 아동의 자녀가 4명 이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건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성범죄나 가정폭력이나 뭐 아동학대나 정신질환이나 이런 전력이 당연히 있으면 안 되죠. 가정 내에, 그러니까 부모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러한 전력이 있거나 그러면 위탁가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의 조건에 모두 다 부합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가정위탁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부모교육. 부모교육을 꼭 받으셔야 되는데요. 반드시 예비위탁 부모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